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주년이고요. 사실 2018년 4월 27일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 좀 꿈을 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 각종 세계적인 상황, 그리고 북미 관계, 그리고 코로나 등등등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돼서 소강국면을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대북 제안 뭐가 나올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까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각지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지도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가 끊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전화.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어떤 정보를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이상 없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 당국 그 얘기를 믿어야죠. 더구나 그게 예. 어느 한 기관의 얘기가 아니라 네.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낸 결론 아니에요. NSC 상임위원회는 네. 국정원장, 네. 국방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네. 이렇게 참석하는 회의인데 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정보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 정보사령부가 있잖아요. 네. 또 미군의 정보도 있고, 네. 또 한편 미국 국무부라든지 또는 미 국방부 쪽의 정보도 사실은 외교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우리 미국의 CIA, 네. CIA는 우리 이 국정원하고 협업 관계에 있고, 네.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협의라기보다는 협력을 해가면서 네. 내린 결론이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그다음에 이상 없다. 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네. 추측에 불과하다는 건데 지금 저는 그 유래를 예. 그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좀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페이크 뉴스고.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CNN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건강 이상설을. CNN에서 시작을 해서 아사히를 거쳐서 로이터까지 왔는데. 예. 그 외국 언론이라고 그래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 98년 네. 98년 8월 달에 18일입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클린턴 때의 약속을 어기고 핵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다 지금. 금창리라는 곳에 지하동굴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서 지하동굴의 입구를 사진을 크게 낸 적이 있었어요. 뉴욕타임스가요? 예. 뉴욕타임스마저도. 예. 왜냐면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예. 소식통에 의하면 하는 기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뉴욕타임스마저도 사실 페이크 뉴스지 그때 요즘 말로면. 예. 했다가 한 1년 후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금 내는 쪽으로 해서 식량 60만 돈 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와 뉴욕타임스마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예. CNN이 됐건 로이터가 됐건 네. 고사가들의 얘기를 네. 기사화해서 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죠.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아니라면 아닌 걸로 믿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북한 고위층을 지냈던 사람들 탈북자들 중에요. 뭐 리정호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망명간 리정호 씨. 예,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 건강 이상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관님께서는 어떤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끝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지금 극복하고 터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우리로서는 지금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는 마당에 코로나 때문에 네. 좀 가까이 있는 북한도 틀림없이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됐을 거예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이걸 코로나 그 관련해서 보건의료 협력 같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 직격탄을 문재인 정부로 날리지는 못하고 그 상대 측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뭐 죽어가는데 무슨 너무 뭐 남북 화해 협력이 하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일종의 조문입니다. 조문. 일종의 조문이다. 아니 조문. 예. 뭐 이렇게 주문이라는 게 뭘 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되라고 이렇게 주문 외는 거 있잖아요. 저주하는. 저주하는. 저주의 주문에 가깝다. 예. 그런데 그 이상한 거는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장관님도 다 아시고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뭐 태양절에 참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렇게 뭐 건강 이상하다 심지어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상해하는 거는 좀 반응이 없는 것은 그거는 뭐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 그 사회주의 폐쇄 국가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최고 권력자의 그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신비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좀 위상을 높인다 그럴까 하는 그런 그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태양절이죠. 그날 그 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제 짐작인데 아마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잠시 그건 조금 위험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고 또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일 가능성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이미 코로나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시로 노동신문에 뭐 강원도에서 무슨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느니 황해도에서 무슨 황해도고 어디 함경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700명이 나왔느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격리 해제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감염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그 자리는 영조자 동지께서는 잠시 좀 다른 데 가 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있었겠죠. 그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경호원 중에 김정은 위원장 경호원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죠. 원산에 가 있다고 그러는 게 맞을 겁니다. 원산에 가면은 바닷가에 아주 좋은 휴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걸로 돈 좀 벌고 싶은 것 같은데 그쪽에 가서 있으면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삼지연 시의 일꾼들한테 시 건설하는데 수고한다고 격려의 뭐 편지 보내고 뭐 또 시리아 대통령한테도 무슨 축전인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등등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인 걸로 지금 뭐 대략 추측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뭐 죽었다, 뭐 건강 이상설 이것까지는 그렇죠. 뭐 아주 뭐 1분에 끝내야 되는데 의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해서 8분 만에 끝내는 바람에 피가 안 통해서 그거는 소설 써도 그렇게 그 일본에서 그랬지만
알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는 좀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 태구민 당선인이 저희랑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태구민 당선인도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로 조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평일 얘기를 했어요. 김평일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복 동생이잖아요, 김정일의. 글쎄 예. 같은 외교부 소속이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김평일은 사실은 예. 김정일이 그 사실상 후계자가 된 뒤에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것은 80년이고 네. 실질적으로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72년입니다만은 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부터 그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자녀들은 결까지라고 해서 다 쳐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김평일이에요. 또 예. 김영희라고 또 있어요. 예. 그거 다 쳐내가지고 계속 밖으로 돌렸거든. 그러니까 김평일은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동유럽에서 뱅뱅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돌았겠지만은 40년 가까이 밖에서 돌았던 사람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지금 이미 그러니까 그래요. 김정인 네. 체제 하에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 예. 김여정은 국제적으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하는 자리에도 배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뭐 식사 자리였지만 예.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배석을 했고 네. 그래서 국제 언론에도 이미 다 소개가 된 인물이고 예. 사실상 2인자로 이렇게 사실상 뭐 당적 서열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네. 2인자로 그 활동을 해오는 동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또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넘버2 최룡이라든지 네. 넘버3 박봉주라든지 또는 뭐 그다음에 김재룡이라든지 지금 총리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익숙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난데없이 오랫동안 뭐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네. 별로 접촉도 없었던 사람을 끌어내서 최고 지도자로 무슨 옹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다시 권력을 행사한다. 그건 네.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도 안 돼요. 네. 뭐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4.27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주년인데 사실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2년을 좀 평가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전망도 좀 얘기를 했는데 먼저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2년인데 네. 2018년 한 해는 참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네. 꿈결 같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네. 왜 그렇게 됐느냐?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랑을 만들지 않았어요? 쌍방의 국방장관들이. 네. 군사분 개선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중단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 합의서가 나온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하여튼 대단히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이제 불쾌하다고. 네. 그 얘기는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1월 중순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미국이 만들자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조율하자. 네. 뭐 이런 그 취지 있던 명분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행보를 취하려면은 유엔 대북제재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거기서 판단하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유엔 이 안보리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이제 풀리고 말고 그러는데 네. 그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나서 사사건건 통제를 받는 바람에 2019년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거를 좀 살리자 그러는 것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질 못하고 코로나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네.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총선도 끝났지만은 코로나 상황을 이제 대개 이제 극복하지 않았어요. 대개 7분 응선이 나는 9분 응선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부 이거 입장에서는 끝나고 조심스럽겠지만요. 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북쪽에 지금 코로나가 들어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뭐 미국에 진단 키트도 보내고 심지어 한국인 부인이 있는 그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이 한국인인데 네. 한국계인데 거기에 진단 키트 50만 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는데 북한은 안 줘도 되겠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이제 2년 만에 남북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군사 분야 합의 이후에 워킹그룹 만들면서 미국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다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되살려 보자라는 움직임을 우리가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나요? 잡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예. 지난 1월 14일 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한 뒤에 네. 16일 날 여기 해리스 대사가 뭐 남북 관계 개선해 나가려면은 그게 유엔 대북 제재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워킹그룹에서 논의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우리 통일부가 이거는 주권 침해다.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금년에는 통일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미국하고 그렇게 일일이 상의를 하거나 또는 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네. 필요가 있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좀 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문 대통령이 좀 용기를 가지고 밀고 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어요. 국회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네. 그러면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지금 뭐 보건의료 협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문 대통령이 처음에는 개별 관광으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네. 그리고 3.1절 경축사에서도 이제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얘기를 꺼냈었죠. 그때 코로나 네.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개별 관광 얘기보다는 보건의료를 화두로 해서 정상회담을 하든지 당국회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 줘가면서 네. 그 협력 관계가 그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네.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보건의료 쪽은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유엔 대북 제재에 그 저촉되지도 않고 미국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병원 건립에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니 우선 첫째 그 코로나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최대한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그 지난 20일 날 4월 20일 날 우리네 민주평통 주최로 전문가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이종석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꺼냈던 얘기예요. 예. 병원 얘기요. 종합병원을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네. 건물만 지면 모르느냐.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갈 뭐 여러 가지 의료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얘기를 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남북 협력기금이 1조 2천억이나 있는데 네. 그 의료기기 지원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인도주의 문제니까 네. 그 뭐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예. 왜냐면 10월 10일 그 공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공사 끝나고 그날은 아마 준공식을 하겠죠. 네. 그런 뒤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의료기기 같은 것은 이 여름 지나서 논의할 일이고 네. 당장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죠. 네.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위기가 결국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지금 네. 격리 수용돼 있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남북 관계는 어떤 점에서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네, 이 코로나 요걸 놓치지만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